한국 정치 또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니까 정치는 더욱더 황폐화되었고 또 대한민국은 뭐 지역 간, 세대 간, 이념 간, 젠더 간 더욱더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보니까 정치가 제대로 바로 서지 못했다.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한 첫째 이유는 우리 정당이 바로 서지 못했다. 그래서 이 우리 국민의힘 정당을 바로 세우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고요. 당 발전시키고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 승리, 그런 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강자다라는 확고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뭐니 해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선 승리 두 가지 가장 큰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 우파 정부 중에 지금까지 성공한 정부가 있었나? 성공한 정부가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뭘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멋진 대통령 만들어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래요? 나서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라는 것은 윤석열 다음이거든요. 윤석열 다음이라는 건 뭐냐? 지난 5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렸던 법치, 원칙, 공정, 상식 이런 거거든요. 최근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법적인 대응을 보면서 다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을 느껴서 다시 지지율이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총선 승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수도권 승리입니다. 또 이제 MZ세대, 중도층. 결국은 여기서 판가름납니다. 그래서 제가 영남에 가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영남이 우리 이제 보수의 심장이다. 심장이지만 심장이 진짜 싸우냐? 아니다. 싸움은 손 발이 하는 거 아니냐. 팔 다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진짜 싸움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데 지도부부터 전략적으로 판단하자. 이 수도권 지도부를 구성하자. 또 하나는 이제 MZ세대에는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 일단 우리가 우선적으로 MZ세대 출신들을 텃밭에 공천을 해줘야 됩니다. 당선 가능성 높은 당선 가능성 높은데 우리는 이 MZ세대를 어떤 정치 총선용 소모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앞으로 정치적인 거목을 성장할 인물들을 해서 텃밭에 공천을 줘야 된다. 정책적으로도 MZ세대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정책, 이슈에 대한 발굴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갈 때 우리가 총선 승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총선 때 항상 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 청와대하고의 갈등입니다. 대통령실하고의 갈등, 공천을 둘러싼 갈등. 사실 이게 가장 큰 우리의 내관이었는데 이 문제를 또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대통령하고의 두터운 신뢰 속에서 또 강단 있게 할 말하고 총선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히 자신이 있다, 자부심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전략을 구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뺄셈 정치의 DNA를 혁파시킨다. 덧셈 정치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국 결과가 뭡니까? 대한민국을 망존하게 만든 겁니다.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부를 태동시키지 않았느냐. 박 대통령을 탄핵하고 뺄셈 정치하는 그 DNA가 대한민국을 망졸라게. 또 저 같은 사람 친박 공천 학살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0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103석으로 쪼그라들었고 민당은 거대 정당으로 185석인가요? 그래서 어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친박 공천 학살 등을 보면서 뺄셈 정치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덧셈 정치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는 너무 이익 집단의 근성이 강하다. 어떤 이념 집단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념 집단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에 투철한 신념을 가진 이념적 동지 집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저는 여의도 용권을 개편하고 싶습니다. 여의도 용권이 어떤 전직 지금은 뭐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제 그 자리로 하나의 전리품 같이 돼 있는 그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우파적인 일원가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앞에 당대 최고의 우파 일원가를 여기도 연구원장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어떤 이념적 좌표를 찍어주고 정책에 대한 이념적 근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가 얼마나 소중하고 당신이 왜 투사가 돼야 되는지 이념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
당원들도 이념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정당이 서비스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정치는 한마디로 저는 지역에서 유권자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선사함으로써 감동을 주는 건데 이 당은 서비스 정당이 아닙니다. 오히려 군림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비스 정당. 야, 국민의힘 완전히 윤상이 대표된 다음에 달라졌네. 야, 배달 수요일날 셋째 수요일날 7시에 나와서 거리 청소를 하네. 봉사활동 완전히 봉사단체 같이 가고. 야, 중앙당 민원국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아. 아, 거리인들이 찾아갔는데 먹을 걸 나눠줘. 네. 뭐 이런. 야, 사고가 났는데 우리 당원들이 야 112, 119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당 000을 찾았는데 야 진짜 서비스. 이런 식의 어떤 당의 이 어떤 이 이미지가 바뀌어야 된다. 서비스 정당은 온건히 태어나야 된다고요. 특히 중요한 게 저는 당원이 말로만 주인입니다. 이 단체, 이 집단은요. 네. 진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당원들 핵심 당자 위에 군림합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당원들을 겁내야 됩니다. 네. 겁내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당원이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이 소환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소환을 해야 됩니다. 네. 책임 당원이 뭐 한 40%가 서명을 하면은 딱 소환 절차에 들어가고요. 당원 네. 소환제. 네. 어떤 총선 공천 이럴 때 당원의 어떤 그 퍼센티지를 완전히 반영할 수 있게 하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앙당이나 우리 당협에 비사실이 많습니다. 비사실 전부 다 덮어둡니다.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당원을 겁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정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비사실이 있으면 정말 대표 직속하에 친문고 제도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사실 전부 다 얘기해라. 그것을 전부 수집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읍참마속하는 결기가 있어야 진짜 당원이 주인 되는 사회가 된다. 정당이 된다. 이런 네. 말씀입니다. 왜 윤상현이야 하는가? 첫째, 윤석열 정부의 성공. 둘째, 총선 승리. 셋째, 당의 화합입니다. 셋째, 당의 화합. 솔직히 이 당권에 나서는 분 중에 당에 저만치 당을 화합시킬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전 수도권에서 처절하고 정말 절박하게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덧셈의 정치, 원팀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원팀이 됐을 때 지난 대선 때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의 표차가 24~25만 표밖에 안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분열되고 이탈자가 생기고 신당이 차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 선거 500표 1000표 싸움에 우리 수도권 전멸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원팀 정신을 가야 되고 정말로 당에 또 윤핵관도 있고 비윤핵관도 있고 뭐 여러 어떤 분파가 있습니다만 분파를 전부 화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윤상현이다. 그거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총선 승리 저는 누구보다도 이 수도권 선거에서 처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하게 선거를 해오면서 누구보다도 이 수도권 싸움에 능한 야성을 가진 전략가로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면 선거라는 것은 한마디로 전략 대 전략의 싸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자신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의 성공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힘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나쁜 고질적인 병폐적인 DNA, 뺄셈 정치의 DNA, 이기주의의 DNA, 이익집단의 DNA, 또 굴림의 DNA, 또 반서비스 정신의 DNA 이걸 전부 혁파시켜야 된다. 예. 또 하나 만약에 말씀드리면 공천. 저는 제가 국회의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2번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제가 730 재보궐선거 공천심사위원장인데 처음에 스타트할 때 4대 11이었습니다. 4대 11이었는데 딱 끝났을 때 11대 4였습니다. 또 작년에도 6월 1일 지방선거 때에도 공천심사위원장 했거든요. 그때 국회의원 보궐선거 7개 있었어요. 7개 중에 5개를 이겼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야 윤상현이가 이끄니까 총선 공천을 하니까 야 국회의원 공천에 한 65% 승률을 가지고 옵니다. 예. 이거는 뭐 하나의 팩트입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윤상현이 해낼 수 있다. 정말로 수도권 네. 연속 무속 2번 힘든 신화인데 그런 신화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서서히 4명의 컷오프에서 통과될 때부터 윤상현이 보일 겁니다. 제가 네. 말씀드리는 전략과 메시지 정책을 꼭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예. 반드시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